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최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들을 내용은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공부를 할 때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재미없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재미없다고 하는 애들이 어떨까요?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해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이랑 해봤자 고등학생이라 사실 애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공부는 재미있다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하죠. 공부는 정말 재미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공부를 재밌게 해야 해요. 왜냐면 대학도 가야 되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그 공부를 재미있게 믿게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하나하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는 그냥 하면 절대 재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 끝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공부할 때 어떤 거 생각하세요? 그쵸? 일단 대학교 가야죠. 많은 분들이 그거 생각하실 거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합격하시면 생각할 거예요. 너무 먼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물론 고등학교 1학년한테 당장 서울대 가라 이런 얘기하면 3년이나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 그걸 놓고 공부하는 일도 있죠. 아니면 너무 먼 목표를 생각하기 힘들다면 가까운 목표를 생각하세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친구나 라이벌을 할 수 있는 애들 있죠. 쟤만 이겨보자. 이 과목에서 몇 점만 더 받아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목표가 없다면 사람은 결국 무주해지게 되죠.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결과에 남지가 않아요. 결과가 없으면 시간 관리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과를 상상하고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결과를 상상하면은 자신이 리마인드를 계속 해야 되죠? 매일매일 상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상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적어놔야 돼요. 제 경우는 이제 이런 노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노트에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읽어요. 요즘엔 뭐 기기가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첫 페이지에 자기가 오늘 해야 할 목표를 적어 놓거나 난 나중에 어느 대학에 가야지, 어느 과에 가야지 한다고 적어 놓는다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그 목표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야 도서관에 앉아있는 그 5시간, 6시간, 심지어 14시간씩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도서관에서 안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 어떻게 버티겠어요? 빨리 9급, 7급 아니면 고시에 붙자, 5급 공무원에 붙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참 저도 항상 느끼는 딜레마인데 질문을 정말 안 해요. 모르는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모르는 거 있어요. 근데 저한테 질문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일단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입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입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영어를 가르치지만 한 학생한테 질문 정말 1년에 한 번 듣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운 좋으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죠. 질문을 안 하는 그 학생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질문을 해라. 모르는 거 질문해라.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문제집을 많이 좀 풀었습니다. 한 100권 넘게 버린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접 푼 문제집 저도 몇 권 잘 모르겠어요. 버린 게 한 그쯤 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은 문제를 푸신 분도 계시고 공부를 하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그 버리신 분이나 푸신 분이나 그 저나 많은 문제 푼 이유는 사실 제 스스로가 가르치기 때문에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100권 넘게 풀어도 아직도 저는 100%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어때요? 저한테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몇몇 선생님한테 2번이나 3번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모르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해야죠. 하지만 질문을 하면은 우리나라 그 실정하던 질문에 대한 좀 기피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번 넘게 본 거는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이렇게 봤는데 100번이나 다시 봐야 겨우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네가 같은 거 100번 넘게 물어봐도 된다. 왜냐면 내가 몰라서 100번 넘게 봤는데 너한테 뭐 100번 넘게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쉬운 거부터 물어보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간신히 뭐 1년에 한두 번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해주는 애들 고마워요. 정말 간혹가다 어떤 애들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요. 질문한 애들은 확실히 성적 향상이 다르다는 거를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질문은 꼭 해야 되고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질문한 거를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뭐 반이나 주변 사람 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그 설명을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 설명하면서 더 나은 그 공부하는 시간을 얻게 되죠. 물론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뭐 학원이면 학원 강사분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세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질문에 답변 안 해주신 선생님은 없어요. 자신이 못 풀면은 다시 풀어주시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한번 제가 정말 풀다 전 영어를 가르치니까 이제 수학 문제 풀다 못 푼 문제 한 번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질문을 하러 갔죠. 선생님이 보시더니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다음 쉬는 시간에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문제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문제를 드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수업 시간 때도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질문한 학생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몰라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한테 그 열정적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흥미를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세계사나 이런 부분은 그다지 흥미를 못 가진 과목 중에 한 과목입니다. 학생 때요. 지금은 거의 안 보죠. 세계사 이제 뭐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유행했던 책이 있었죠.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 가지 세계사에 대한 그 내용을 만화로 그린 책인데 그런 이제 어려운 과목들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려운 과목이죠. 자기한테 어려운 과목들을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단순한 책들을 시중에 있는 단순한 책들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W라고 과학에 관련된 책일 거예요. 그게 아이들한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그걸 읽고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흥미가 없는 과목이 있다면은 좀 간단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나는 그래도 이거 너무 싫다.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흥미를 가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사실 중요한 게 있죠. 그렇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순위 재테크 잘하는 사람. 재테크 잘하는 사람 재테크하면 어때요? 경제 관련이니까 굉장히 짜증나죠. 그러면 일단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책 보실 거예요? 언론서? 뭐 답답하죠. 그거 말고 간단한 만화책 같은 경제서부터 시작하시거나 재테크에 대한 좀 쉽게 쓴 글부터 시작하시고 나중에 점점 더 어려운 걸 보세요.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잘하면은 돈도 좀 잘 벌잖아요. 노후도 재테크로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거죠. 흥미 없는 거는 흥미를 가지게 하는 쉬운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책을 열었는데 정말 글자가 흐지부지하게 보인다고 그럴까요? 그냥 둥둥 그냥 흘러다닌다고 그럴까요? 집중이 전혀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상태를 자신의 정신적인 내면의 에너지를 다 사용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의 에너지를 채워야죠. 내면의 에너지를 어떻게 채울까요? 잠깐 쉬세요. 그냥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 힘들어서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뛰고 왔는데 100m 더 뛰라고 하면 뛰시겠어요? 못 뛰죠. 좀 쉬어야죠. 결승점 지나갔는데 너무 지쳤는데 쉴 때는
그러니까 너무 지쳤을 때는 쉬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쉬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물론 무조건 공부가 둥둥 뜬다고 안 된다고 너무 쉬시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내가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공부를 도대체 할 수 없는 쉼이 필요한 상황인 걸 알아요. 그때는 쉬시라는 거예요. 그럴 땐 쉬어도 돼요. 하지만 그냥 오늘 공부하기 싫어. 내가 저번에 나왔던 그 강사가 나와서 쉬라고 그랬는데 이때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제 핑계 대시고 쉬시면은 정말 공부 계속 안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기 에너지가 다 이제 소모된 상태일 때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정말 느끼는 건데, 공부보다 재밌는 거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학생 때, 이제 대학생 때죠.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갔죠. 대학교 가니까 이제 다 그렇잖아요. 한 번씩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좀 오락도 좀 하고, 게임도 좀 하고, 사람들과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놀고 난 다음에 공부 되세요? 저는 놀고 난 다음에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제 공부 책을 딱 펴는데 그 책 속에서 게임 영상이 튀어 올라와요. 내가 이 게임을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전략이 머릿속에 도는 거예요. 거의 한두 시간은 계속 그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게임 같은 거를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아예 게임을 끊는 거죠. 근데 게임을 한참 하던 사람이 당장 게임을 끊는다고 사실 무리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게임 같은 거나 공부보다 재밌는 거는 좀 피했으면 합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공부하기 전에는 계획을 좀 짜셔서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잠깐 멍하니 쉬든가 잠깐 잠을 자든가 자기의 충전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다음에 뭐 공부 끝나고 잠자기 전에 시간을 정하고, 물론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밤새요. 막 게임하다 밤새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1시간, 2시간만 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 게임을 하셔도 시간 삭제 게임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임은 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예가 문명이잖아요. 얼마 전에 새로 또 런칭했다고 들었는데 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또 시간을 삭제하고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런 시간 삭제 게임들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는 그런 거는 일단은 좀 안 하셔야 자기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재밌게 만드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맞죠?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공부보다 재밌는 걸 안 한다면, 공부를 하기 전에 아니면 자기 평소 활동에서 공부와 재미가 하지 않는다면 공부는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반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공부는 밥과 같은 존재예요.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거를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에요. 학생 때는 국영수 사과를 공부하겠지만 어른이 돼서는 무언가 시험이나 아니면은 시험에 대한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면 경영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냥 되나요? 지식이 없는데. 공부를 해야죠. 그럼 그 공부를 할 때 그 공부가 분명히 재미없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필요성은 다르죠. 그럼 그 필요성들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보다 재밌는 거를 최대한 평상시에 안 해야지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부가 정말 재밌길,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래요. 자, 오늘 제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